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는 2부 스포츠 하이라이트 톡 전남일보 취재 2부 한규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못 뵀어요. 네. 우리 정치가 너무 격통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2주치를 한꺼번에 오늘 몰아서 설명을 해드려서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12월도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기아 타이거즈가 올해 피날레를 또 멋지게 장식하네요. 네, 이 축구와 야구, 이 하계 종목의 문을 닫는 진정한 피날레가 골든글러브 시상식이거든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 2024 신한솔뱅크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네. 이 기아에서 6개 부문에 10명의 후보가 나왔거든요. 투수 부문에 양현종, 제임스 네일, 전상현, 정혜영, 그리고 이루수 부문에 김선빈, 삼루수 부문에 김도영, 유격수 부문에 박찬호, 외야수 부문에 소크라테스 브리토 최원준, 지명타자 부문 최영호 선수까지 이렇게 후보가 나왔습니다. 예. 이 중에서 3명의 주인공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가장 먼저 최영호 선수의 이름이 불렸는데요. 최영호 선수는 137표, 득표율 47.6%를 기록하면서 91표를 받은 KT 위즈의 강백호 선수, 그리고 60표를 받은 두산 베어스의 김지환 선수를 제쳤습니다. 예. 최용호 선수가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면서 굉장히 의미있는 기록도 만들어졌거든요. 예. 우리 최용호 선수의 별명이 불혹의 해결사잖아요. 예. 40세 11개월 27일의 나이로 골든글러브를 거머쥐면서 이대호 선수를 제치고 역대 최고령 수상자가 됐습니다. 야구 선수로는 40대가 많은 나이인 거죠? 모든 스포츠에서 40대의 나이가 네. 굉장히 많은 나이죠. 사실은 대부분 은퇴를 선택하는 시기거든요. 예. 최용호 선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자기는 매년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다. 그래서 좀 뭔가 언제 은퇴하겠다 이런 거를 정해놓지 않고 네. 올해 해보고 올해 안 되면 그때 쿨하게 은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네.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너무 젊거든요. 40대면.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도 더 나이대가 길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아무튼 최용호 선수 굉장히 활약이 대단했고 또 소감도 인상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좀 최근에 시국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잖아요. 예. 최용호 선수가 수상 소감을 굉장히 좀 길게 했는데 마지막에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좀 우리나라가 많이 힘든데 그래도 우리 야구 팬분들은 선수들이 플레이할 때만큼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시국을 겨냥해서 예. 언급을 했습니다. 이 시상대에서 내려와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발언임을 솔직하게 인정을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힘드니까 있는 그대로를 말한 것뿐이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 공인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꽤 있고 팬들도 그걸 가지고 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팬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팬들은 좀 놀란 눈치예요, 사실은. 이 체육계에서는 정치 관련 발언하는 게 약간 불문율 같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예. 이 실제로 축구계 같은 경우는 최성의 기관인 국제축구연맹이 규정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축구연맹이나 한국프로축구연맹 같은 경우도 정치적 중립성을 좀 지키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관련 발언이나 행동하게 되면 징계가 실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예. 다만 이 야구계에서는 이런 부분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규정에 품위유지 조항이 있는데 이 마약이나 배역비리, 종교차별, 인종차별, 성차별, 폭력, 성폭력, 음주운전, 도박, 도핑, 학교폭력, 인권침해 이런 주로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럼에도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발언에 옮기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 최영호 선수의 이번 소상이 좀 맏형으로서 후배들이나 팬들에게 울림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최영호 선수 외에도 더 기쁨을 누린 선수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좀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니땀시 사러야. 예. 김도영 선수가 역시나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삼루수 부문이었고요. 280표를 받으면서 득표율이 97.2%, 올해 7개 부문에서 최다 득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만장일치는 아쉽게도 실패를 했는데요. 키움 히어로즈의 송성문 선수에게 4표, SSG 랜더스의 최정 선수에게 3표,
하나이글스의 노시안 선수에게 한 표가 분산이 되면서 좀 아쉽게 만장일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도 이 MVP보다 골든글러브 투표가 표본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두세 배 정도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투표율 기록했다는 부분에서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격수 부문에서는 박찬호 선수가 주인공이 됐군요. 네, 박찬호 선수가 지난해 수상 불발의 아쉬움을 좀 완벽히 털어냈습니다. 예. 154표, 득표율 53.5%를 기록하면서 118표를 받은 SSG 랜더스의 박성환 선수를 제쳤습니다. 이 삼성 라이온즈의 이재현 선수에게 8표, NC 다이노스의 김주원 선수에게 3표, LG 트윈스의 오지환 선수와 하나이글스의 이도현 선수에게 2표, 롯데자이언츠의 박승욱 선수에게 1표가 분산됐는데요. 네. 이번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유격수 부문이 최대 격전지로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찬호 선수가 과반 득표 성공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최영우, 김도영, 박찬호 선수 외에 깜짝 주인공이 나왔죠. 저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예. 김태군 선수가 시상식장에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예. 분명히 후보에 없었는데 예. 참석을 했길래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우리 인터뷰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김태군 선수가 골든글러브 7개 부문 10명 외에 2가지 상이 더 있거든요. 페어플레이상과 골든포토상이 있습니다. 근데 페어플레이상 같은 경우는 삼성 라이온즈의 구자욱 선수로 일찌감치 발표가 된 상황이었고요. 예. 그렇다면 김태군 선수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골든보트상이네요. 네. 골든포토상은 한국 스포츠 사진기자회가 올해 최고의 장면을 만든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예. 이 올해 최고의 장면을 김태군 선수가 연출한 건데요. 혹시 어떤 장면일지 예상되시나요? 그때 저희 인터뷰할 때 우승 포수 이야기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우승이 확정이 되면 정혜영 선수에게 달려가서 안기던 그 장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 네, 맞습니다. 아, 그겁니까? 네. 네. 정혜영 선수가 마지막 아웃카운트 잡았을 때 김태훈 선수가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네. 마운드로 달려가서 와락 안겨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올해 최고의 장면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카메라 모양이 새겨진 황금장갑 트로피를 김태훈 선수가 받게 됐습니다. 더 반갑네요. 더 축하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선수가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축하드립니다. 시상식 모두 마쳤고 겨울이니까 이적설 이런 이야기 좀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스토브리그가 또 이야기거리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네. 아쉽게도 FA 소식은 아직 추가적으로 들려온 건 없는데 외국인 선수 소식이 솔솔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임스 네일 선수 재계약 소식 지난번에 전해드렸었고요. 예. 투수와 타자 한 자리씩을 확정짓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투수 한 자리는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아, 누굽니까? 이 에릭 라우 선수 보류권 포기하면서 교체가 확정된 상황이었거든요. 아담 홀러 선수를 새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 아담 홀러 선수가 굉장히 스토리가 좀 있는 선수예요. 나이가 좀 있는 편인데 이 루키리그에서 출발을 해서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 거쳐서 메이저리그까지 단계적으로 올라온 굉장히 좀 노력파입니다. 예. 그리고 이 선수가 사실 피츠버그 파이리츠 산하에서 마이너리그를 꽤 오래 뛰었는데 이 방출 통보를 한번 받았습니다. 2018 시즌 끝나고 방출 통보 받아서 2019 시즌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산하로 갔고 거기서도 이제 싱글 A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시즌이 끝나고 롤5 드래프트라고 해서 윈터 미팅에서 이제 유망주 독점하지 못하도록 이제 좀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좀 이동하게 하는 제도가 또 있거든요. 예. 거기서 뉴욕 매치 선택받아서 터닝 포인트가 좀 된 것 같아요. 2020 시즌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이너리그가 열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굉장히 절치부심을 한 것 같습니다. 2021 시즌에 뉴욕 매치 산하에서 처음으로 AA, 트리플 A 승격하면서 가능성을 알렸고요. 2022 시즌 앞두고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로 떠났는데 이 트레이드가 되자마자 개막 엔트리도 포함이 되고 선발 로테이션에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한 시즌을 풀로 소화를 했고 근데 이 선수 마냥 또 기쁘지는 않았어요. 왜요? 2023년에 시즌 도중에 트리플 A로 다시 강등이 됩니다. 아,
그리고 웨이버 공시가 돼서 시애틀 메리너스로 한 번 더 팀을 옮겼고요. 올 시즌 앞두고 또 이제 시애틀 메리너스에서도 방출이 돼서 아이고. 자유계약 신분이 됐고 예. 이제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산하의 트리플 A에서 올해 전반기를 마친 뒤에 또 방출이 됐는데 여기서 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마이애미 말린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합류 한 달 만에 또 메이저리그 콜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를 해서 8경기를 선발 등판하면서 부활을 알렸고 이번 시즌 종료 후에 기아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아, 평탄치 않은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 사실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 선수잖아요. 네. 스토리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경험이 많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나이도 어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기아에서 좀 뭔가 이 베테랑답게 예. 좀 연륜 있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줄 것 같아요. 기아에 와가지고 뭔가를 딱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응원하며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 브리토 선수는 보류 선수 명단에 포함은 됐지만 더 강력한 선수 있으면 교체할 수 있다는 기조거든요. 예. 이 교체설이 또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의 복수 언론으로부터 먼저 보도가 나왔는데요. 시카고 컵스에서 활약했던 내야수 패트릭 위즈덤 선수가 아마 영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 그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이 선수는 좀 반대되는 이력을 가진 선수예요. 굉장히 화려한데 2012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에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싱글 A에서 시작해서 더블 A, 트리플 A까지 굉장히 빠르게 좀 올라갔고 2018년에 메이저리그 데뷔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2019년 텍사스 레인저스를 거쳐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시카고 컵스에서 활약을 했고요. 이 선수가 굉장히 대단한 거는 2021년에 홈런 28개, 네. 그리고 2022년에 홈런 25개, 그리고 2023년에 홈런 23개로 3년 연속 20홈런을 기록한 굉장히 장타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꾸준히 잘하고 있군요. 네. 근데 사실 이적설이 나오면 보통 국내에서는 부인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예. 근데 기아가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아, 이 관계자가 계약을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고 메디컬 테스트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아마 그 주말이어서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평일이 됐으니까 빠르면 내일쯤 아니면 모레 정도 공식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기아에서는 일루수를 책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소크라테스 선수는 자연스럽게 결별하는 수순이 되겠고요. 아쉽네요. 네, 소크라테스 선수도 3년 뛰었잖아요, 한국에서. 네. 그래서 좀 장수외인이 되나 했는데 이 기아가 유독 이 3년 넘기기가 힘든 것 같아요. 3년을 채우면 꼭 뭔가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선수도 좀 뭔가 그 3년 징크스에 해당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잘해주고 가네요. 알겠습니다. 외야는 어떻습니까? 이 외야도 소크라테스 선수가 빠지면 재편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나성범, 최원준, 이우성, 이창진 이렇게 네 선수가 주전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고정욱, 박정우, 김호영 선수가 뒤에서 백업 경쟁을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도 있습니까? 네, 광주FC도 올해 일정을 마친 상황인데요. K리그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이미 종료가 됐고 예.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가 지지난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광주FC는 지지난주 화요일에 중국으로 원정을 다녀왔고요. 상대는 상하이 하이강이었습니다. 중국 슈퍼리그에서 2연패를 차지한 굉장히 강팀이고요. 브라질 국가대표 출신의 프리미어리그 첼시에서도 뛰었던 오스카 선수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K리그 경험이 풍부한 구스타보, 포프 선수도 있고 이 중국의 간판 스타인 우레이 선수, 그리고 잉글랜드에서 귀화한 장광타이, 그리고 웨이전, 얀준링 이런 중국 국가대표 자원들도 굉장히 질비한 팀인데요. 광주FC가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4승 1무 1패, 승점 13점으로 동아시아 2위자리를 지켰습니다. 예. 시즌 막바지인데다가 부상 선수도 좀 많은 상황이어서 토종 라인업 가동했는데도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군요. 네, 이날 뭐 선발은 물론이고 교체에도 외국인 선수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예.
근데 전반 37분에 허요일 선수가 굉장한 집념으로 선제 득점을 터뜨려줬습니다. 이 혼전 상황이었는데 수비 서너 명의 견제를 이겨내면서 굉장히 끈질긴 모습 보여주면서 골까지 터뜨려줬고요. 예. 후반 7분에는 웨이전 선수가 굉장히 좀 지저분한 반칙으로 퇴장당하면서 수적 우위도 가져왔습니다. 예. 이 웨이전 선수가 경합 과정에서 신창모 선수가 넘어졌는데 이걸 분명히 봤거든요. 근데 보고서도 이 신창모 선수를 넘어서면서 왼발로 얼굴을 치더라고요. 아우. 그래서 신창모 선수가 출혈까지 발생하는 상황이었는데 예. 사실 주심은 이제 공을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제대로 볼 수는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또 지금은 비디오 판독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비디오 판독 시그널이 들어갔고 아흐메드 알카프 주심이 온필드 리뷰 확인한 뒤에 레드카드 꺼내 들면서 올바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화나죠. 이 정도까지 갔다면. 네, 아유. 굉장히 좀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지저분한 예. 플레이였거든요. 근데 그럼요. 사실 이 장면만 놓고 봐도 지저분한데 이날 상하이 하이강 선수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마 거칠게 하자고 좀 얘기를 하고 난 것 같아요. 상하이 하이강 같은 경우는 이 직전 경기에서도 레드카드가 한 장 있었거든요. 예. 근데 감독이 아마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강하게 하라고. 근데 선수들이 아무래도 뭐 이렇게 흥분하거나 하면서 좀 이 지시를 넘어서 더 강하게 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좀 제가 기사에서 소림축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건 뭡니까? 이 소림축구라고 옛날 영화가 있는데 예. 정말 이 막 폭력적인 축구를 하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 그래서 이 상하이 하강 선수들이 좀 광주 FC 선수들한테 좀 다소 폭력적인 축구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 뭘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축구를 했을까요? 아무래도 강하게 하다 보면 기가 죽기 마련이죠. 그리고 아. 다쳐서 나가는 선수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예. 이 광주 선수들이 그렇게 기가 죽지 않거든요. 그쵸. 굉장히 좀 광주인데 깡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광주를 잘못 봤군요. 네,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기근 선수와 김진호 선수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패기 있게 맞서 싸워줬어요. 네. 그래서 좀 분위기를 어느 정도 지키는 모습이었고, 근데 아쉽게도 이 수적 우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이 후반 28분에 예. 오스카 선수가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김진호 선수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좀 덮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오스카 선수가 직접 키커로 나서서 침착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무승부가 됐습니다. 예. 스포츠는 실력으로 보여줘야죠. 뭐 기싸움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무승부는 됐군요. 알겠습니다. AFC 챔피언 리그 엘리트 남은 두 경기는 내년에 진행이 됩니까? 네, 내년 2월 11일에 원정에서 중국의 산둥타이산, 그리고 2월 18일에는 안방에서 태국의 부리람 유나이티드와 맞대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두 경기를 더 치르게 되면 리그 스테이지 8경기는 모두 마무리가 되겠고요. 광주FC는 올해 6경기에서 16강 확정을 노렸지만 아쉽게도 좀 내년으로 밀어놓은 상황입니다. 이 1위부터 10위까지가 승점 6점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 모두 좀 선두 가시권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서로 승패가 맞물리다 보니까 보통 6경기 정도 치렀으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광주FC는 산동타이산과 7차전에서 무승부만 거두더라도 16강 진출이 확정이 되고요. 다만 이 최종 순위에 따라서 16강 대진이 달라지기 때문에 광주FC가 몇 위로 16강에 진출을 하게 될지는 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페퍼저축은행 페퍼스 올해는 좀 달라진 모습이죠. 네, 이 2주 사이에 3경기를 치렀거든요. 예. 근데 이 3경기에서 2승 1패를 거두면서 승점 6점을 챙겼습니다. 올 시즌 5승 9패, 승점 15점을 챙기면서 5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본배구권 마지노선인 4위 IBK 기업은행 알토스를 7점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무엇보다 고무적인 게 페퍼저축은행이 홈에서 처음으로 연승을 달렸다는 거거든요. 안방에서 GS칼텍스와 연전을 치렀는데 지지난주 금요일에 세트스코어 3대1로 역전승을 거뒀고 네. 지난주 토요일에는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슛아웃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4시즌 만에 처음으로 이뤄낸 안방에서 연승이고요. 예. 또 한 가지 고무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역대 최다 승리 타이 기록도 달성을 했는데요. 예. 이 지난 시즌과 지난 시즌에 달성했던 5승이 페퍼저축은행의 최다 승리 기록이었습니다.
이 아무래도 막내 구단으로 최약체다 보니까 워낙 힘겹게 이 승수를 쌓아 올려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 14경기 만에 5승을 챙겼습니다. 와. 앞으로 22경기가 남아있으니까 산술적으로는 12승에서 13승 정도를 챙길 수 있을 텐데요. 이왕이면 좀 15승 이상을 기록해서 본배구 진출도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 목요일에 광산구 장애인체육회 송년회 밤 행사가 열리는군요. 네.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